인천에 사시는 73세 최영자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평소 즐겨하던 텃밭 가꾸기나 이웃과의 수다도 귀찮게 느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고 싶었고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게 느껴져 텔레비전을 끄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며느리가 해준 음식도 몇 숟가락만 먹고 남기게 되었고 체중도 한 달 사이에 3kg이나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병원에서 검사나 받아보자고 했지만 최영자 씨 자신도 이런 상태가 단순한 몸의 노화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내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스스로도 놀라곤 했습니다. 최영자 씨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인지, 그리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최영자 씨처럼 최근 기분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노인성 우울증의 특징적인 신호들과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으로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적 증상보다는 신체적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슬픔이나 절망감 같은 감정적 변화를 먼저 호소하지만 노인분들은 몸이 아프다, 기운이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 같은 신체적 불편함을 더 많이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나 본인도 단순한 노화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감소,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활동 제한,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사회적 역할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인성 우울증의 주요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기분 저하입니다. 2주 이상 우울하고 침울한 기분이 계속되며 평소 즐겁게 느꼈던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모임, 손자녀와의 시간, 좋아하던 취미 활동 등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귀찮아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나거나 새벽 일찍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졸리고 피곤해서 과도하게 많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식욕이 현저히 떨어져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없게 느껴지고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하여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체중의 5% 이상 변화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부족과 피로감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극도로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집안일이나 개인위생 관리도 큰 노력이 필요하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입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평소 잘 기억하던 것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워져서 간단한 선택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치매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6번째는 신체적 증상들입니다. 두통, 소화불량, 변비,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증상들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와 자책감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가족들에게 짐만 된다.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대해 과도하게 자책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8번째는 사회적 위축과 고립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외출을 꺼려하며 전화나 방문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평소 활발했던 사람도 집에만 있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우울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기분의 변화나 신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울증은 이런 변화가 더 심하고 지속적이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들지만 금방 회복되고 평소 즐겨하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점점 악화됩니다. 자가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들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 우울하거나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까? 둘째, 평소 즐겁게 했던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떨어졌습니까? 셋째, 식욕이 크게 떨어지거나 늘어서 체중 변화가 있었습니까? 넷째,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어나는 수면 문제가 있습니까? 다섯째, 평소보다 말이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까? 여섯째, 피로감이나 에너지 부족을 거의 매일 느낍니까? 일곱째,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과도하게 자책합니까? 여덟째, 집중력이나 결정력이 떨어졌습니까? 아홉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이 듭니까? 이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이 해당되고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와의 구별이 특히 중요한데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가성 치매라고도 불립니다. 우울증에서는 모르겠다는 대답을 자주 하고 노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치매에서는 틀린 대답을 하거나 기억을 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만 치매는 진행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 질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파킨슨병, 갑상선 질환 등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들도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신호들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의 변화, 개인위생 관리 소홀, 약물 복용 거부, 사회적 활동 회피, 감정 표현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죽고 싶다, 살기 힘들다 같은 표현을 하거나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남에게 주려고 하거나 갑자기 정리정돈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자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알코올이나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가진단에서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가족들이 심각한 변화를 관찰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노인성 우울증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있으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맞춰주고 정신 치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개선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도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영자 씨의 경험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성 우울증의 신호들과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기분 저하, 흥미 상실, 수면과 식욕의 변화, 에너지 부족, 집중력 저하, 신체 증상, 부정적 사고, 사회적 위축 등의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2주 이상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소중하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